이러한 조직행위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설립되는 것이다 라고 법이 규정해 놓고 있어요. 이렇게 당연 설립된다 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서 지금 문제에서의 이 건물, 경기도 수원에 있는 어떤 쇼핑몰, 여기에는 관리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리단이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관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오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변호사님, 저 관리단을 구성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물론 이분은 관리단 구성한다는 생각을 관리단 대표나 관리단 임원을 뽑아야만 구성된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관리단의 대표나 임원을 뽑아야만 관리단이 구성되는 게 아니에요. 관리단은 이미 등기부가 나오면서 구분수 관계, 101호, 102호, 103호 이런 구분수 관계가 되면은 당연히 관리단이 설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설립된 관리단을 다시 구성하고 싶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정확한 표현은요. 이미 설립된 관리단에 관리단 대표를 뽑고 싶습니다. 이런 관리단 대표인 관리인을 선임하고 싶습니다. 관리위원을 선임하고 싶습니다. 관리단 임원을 선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리단은 이미 당연 설립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이렇게 당연 설립된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서 자치적으로 관리를 시작하게 되면 당의 집합 건물의 관리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전국적으로 그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다. 이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조직이 뭐냐? 조직되어 관리단은 당연 설립되어 존재하는 것인데 지금 조직이 안 돼 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대표가 없다는 얘기예요. 대표 또는 임원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에는 대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대표, 즉 관리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직시킨다, 조직된다라는 것은 대표, 즉 관리인을 뽑는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직되어 관리인을 뽑아서 자치적으로 관리를 시작하게 되면 당의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권한과 책임은 중국적으로 그 뽑힌 관리인이 대표로 있는 그 관리단에 귀속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관리인이 없으니까 시행사가 집합건물법 9조의 3에 따라 가지고 임시로 관리를 맡고 있다가 이 시행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가 그냥 관리를 해오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고 있다가 관리인이 뽑히면서 관리단이 조직되면은 비로소 이때부터 정상적인 관리단의 역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관리단 업무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기 이전에 관리단 대표, 즉 관리인이 뽑히기 이전에 집합건물의 건축주, 시행사 또는 최초 구분 소유자의 다수가 어느 업체에 집합건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 이런 경우 많아요. 최초에 관리계약 동의서 또는 위탁관리 동의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입주자들이 또는 구분수자들이 거기에 사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관리회사가 위탁관리 맡는 데 있어서 동의한다. 여기에 사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바로 요거예요. 여기에서 최초 구분 소유자의 다수가 어떤 업체에다가 집합건물 관리를 위탁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완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리단이 조직이 되면 이 위탁관리 업체의 관리권은 당연히 소멸됩니다. 자, 이런 경우 그 업체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 권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위탁계약에 정하여진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즉 구분소유자나 시행사하고 위탁관리 계약을 5년, 10년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런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끝난다는 것이에요.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서 자치적 관리를 시작할 때까지만 한시적 존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사나 또는 구분 소유자들하고 어떤 업체가 건물 관리함에 있어서 5년간 또는 10년간 보장해 준다고 서명하거나 사인하거나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관리단이 조직이 되면은 그때부터 관리 권한은 상실돼요. 바로 이러한 판례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사안에서 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어서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사안에서는요, 시행사와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종전관리회사의 관리권은 그때부터 소멸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종전관리회사는 관리단에게 잔존관리비 등을 마땅히 반환하고 인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에 시행사하고 아무리 오랜 기간 동안 위탁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었다 하더라도 관리단이 조직되고 관리인이 선임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관리 권한이 없어요. 만약에 계속 관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새롭게 조직된 관리단과 새로운 위탁관리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종전관리회사를 상대로 소를 걸 수 있을까요? 당연히 소를 걸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경우에 관리비나 주차 수익금, 그 다음에 선수관리비,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전부 반환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